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을 동화는 달맞이 고개입니다. 달맞이 고개는 어떤 고개일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달맞이 고개. 음력으로 새해 들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보름날입니다. 아침에는 쌀, 보리, 조, 수숙, 콩 등 5가지 곡식을 섞어서 지은 오곡밥을 김에 싸서 먹었어요. 상윤이는 겨울 내내 날리던 연을 들고 뒷동산으로 갔습니다. 뒷동산 소나무 아래에는 상호, 병진, 호진, 창현이가 연을 앞에 놓고 떠들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 연 띄우는 날인데 왜들 가만히 있냐? 조금 늦게 온 상윤이가 물었어요. 연을 날려보내기가 아까워서 그러지. 너는 연에다 뭐라고 썼어? 상윤이는 방패연을 내보였습니다. 방패연에는 커다란 붓글씨로 남북통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연에도 농사 풍년, 1년 건강, 1등 결심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꿈을 연에다 써서 멀리 멀리 날려보내기로 했어요. 어른들은 연을 날려줘야 액마기를 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서운하지만 별 수 있냐? 빨리 날려보내고 달맞이 고개로 가자. 아이들은 연을 높이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줄을 뚝 끊었어요. 연들은 깐딱깐딱 고개짓을 몇 번 하고는 파란 하늘 속으로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밤 달맞이는 거저먹기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말이야. 동그란 보름달이 둥둥 뜨겠다. 안지멀 사람들은 뒷산 망어리 동산을 달맞이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보름날 밤이 오면 어른들은 물동이에다 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아이들은 쪽박에다 물을 담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조심 망어리 동산으로 올라가서 동그란 달림을 곱게 담아옵니다. 물동이와 쪽박 속에 담긴 동그란 달림을 소나무 그림자나 지붕에 가려지게 가려오면 올해는 나쁜 해가 되고 집에까지 곱게 오면 올해는 행운의 해가 된다고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쪽박 주세요. 망어리 동산으로 달 담으러 갈래요. 쪽박은 없고 플라스틱 바가지만 있다. 가져가거라. 상윤이는 기어이 없는 쪽박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졸랐어요. 어머니는 광 속에서 깨진 쪽박을 찾아주었습니다. 물도 못 담는 것 못해요? 밥그릇 주세요. 상윤이는 제 밥그릇을 들고 망어리 동산으로 갔습니다. 망어리 동산 달맞이 고개 위에는 밥그릇, 깡통, 냄비, 플라스틱 바가지를 든 아이들만 모여서 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맞이 고개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아이들의 행동, 쪽박을 찾는데 없으니까 이것저것 가지고 온 쭈루룩 놓여있는 모습 상상하니까 재미있네요.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을 때 또는 담고 싶은 것들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동종주술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종주술의 원리를 이용한 이야기 방식을 동종주술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유사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 결과는 그것의 원인을 담는다.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뭐 인과관계 이런 것도 같은 말이죠.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주술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학 작품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어떤 주술적 행위를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주술은 다름 아니라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러한 초자연적 힘을 얻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행위. 마술, 마법, 요술램프, 우리 동화 속에서 전래 동화 속에서 특히 많이 봐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여전히 이런 동종 주술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꼭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았을 때 꼭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진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빌 때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그것을 담아서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염주를 만지는 행위, 그 다음에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라면 나같이 힘들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고민할 때 할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꺼내서 만지작거리면서 보는 행위. 그렇다면 이것 또한 역시 내가 힘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할아버지에게 소중하게 이어져 내려온 이 물건들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라고 해서 우리 막 별똥별 보려고 하늘에 이제 특히 연인들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장면, 결혼식 할 때 또는 생일 잔치 때 선물을 주고받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링 또는 목걸이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주면서 사랑의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물건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이만큼 약속한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증표이며 기억되어야 해.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동종 주술의 원리가 생활 속에 많이 담겨 있고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안 좋은 뜻으로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름은 좋은 뜻, 좋은 어떤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하는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의 염원이 담겨서 만들어진 거고, 역시 그렇게 자라고 잘 되어라 라고 하는 주술적인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 명명입니다. 촛불 시위를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멘토링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방식대로 또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한번 닮고 싶어 라고 따라하는 것도 역시 동종주술의 원리입니다. 문학작품 위대한 개츠비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부자가 되기를 결심하죠. 이런 욕망이 또 눈을 앞서서 모든 것들을 좀 맹목적으로 이제 보고 담고 하면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또 몰락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동종주술의 원리를 사용한 작품의 어떤 기법이 담겨 있고요. 이제 뮤직비디오의 아브라카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서 쓰는 어떤 그 어원의 말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없앴으면 좋겠어. 그거 싫어. 라고 하는 어떤 기도하는 주술적인 행위들이 노래 가사말에 나옵니다.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도 종교적인 주술적인 행위가 나오고요. 이렇게 민속, 문화, 종교와 관련된 동종 주술적인 행위는 인간이 심약할 때 더더욱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과 눈으로 어떤 천진난만함이 담겨 있을 때 주술적인 행위들이 어떤 재미있고 순수하게 느껴져요. 마치 달맞이 고개에 나오는 아이들처럼요. 연을 날리는 행위, 연 속에 소원을 담아서 하늘에 날리고 달맞이 고개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행위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인물의 행위와 심리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 자신도 들여다보고요. 내가 하는 행동에는 무심코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각과 심리에서 연관한 결과입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외면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심리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사람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활력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달맞이 고개가 좀 새로운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소원, 소망을 한번 또 만들어서 기억해서 또 이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미래적인 기대를 발휘하는 동종주술적인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재미있게 한번 실현해 볼까요? 자,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